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하루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쫙 정리 한번 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10월 수익률 대결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누가 1위를 했고 어떤 종목이 수익률 1위 종목이 됐었는지 잠시 후 공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거기서 첫 종목이 바로 오늘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볼지 잠시 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한 우리 증시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1%가량 상승해서 2,368포인트까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요, 1.19%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네. 9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780선도 오늘 뚫어냈습니다. 제가 공약한 치킨 3마리는 이제 거의 한 18포인트 남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우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율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는 720개의 종목이 상승했고 코스닥에서는요 무려 954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기는 했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그래도 소폭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1,340억 그리고 기관이 1,634억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히려 개인은 3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이 1,454억 원 사면서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첫 번째 테마는 지하와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네. 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정부가 빠르면 11월 달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한 달에 2번 정도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바로 게임주도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16일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스타가 개막을 하는데요. 이번 지스타에서 이제 선 보이는 신작들이요. 내년 바로 이제 게임사들의 신작으로 바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신작의 기간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게임주들이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주. 이것도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교육 발전 특구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 교육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모처럼 좀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신조선가가요 39주째 연속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조선사들은 현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내년에도 수주 잔고는 아직도 탄탄하고 아직 견고하다는 뷰. 이 뷰와 함께 오늘 조선주들 잘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네, 다음 또 브리핑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달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거기에 또 호재를 어떤 걸 더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11월 반등의 단서를 찾아서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코스피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 후에 반등 가능성 어떤 게 있을까? 그중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둘기파죠. FOMC가 도와준 반등이 있었죠. 근데 또 이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물이 이미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말과 대비해서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 조정을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일단 2023년 4분기까지는 0보다 아래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다시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두 번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반기와는 다른 실적 시즌의 분위기.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아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적더라도 내년 초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와 건강관리 그리고 자동차와 증권, 보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경기 회복의 가시성까지 높아진다면 이 의견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는 이익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이익은 수출 회복 기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잘 탐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
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쵸. 사태에 대한 확전 여부는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월요일에 송율 매니저가 없잖아요. 그쵸. 다음 주에 어떤 걸 좀 준비해 봐야 되는지 표로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11월 6일에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11월 8일에 SM, CJN의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엔터와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임민수 아나운서의 세세한 요일 정리까지 그쵸.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세요 네. 함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흐름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올랐으면 좋겠죠. 2차 네. 전지도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네. 좀 더 이제 다양한 섹터들 그리고 안 올랐던 섹터들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쪽에 베팅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점에 새롭게 우리가 보면 좋을 주식과 섹터 이야기 한번 볼 텐데 제가 오늘 꼽아온 쪽은 유통과 의류, 도소매 쪽입니다. 자, 최근까지는 고물가에 따른 개인들의 이 소비 여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살 엄두가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종 모두 좀 올해 내내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권가의 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어떤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에 좀 더 높이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일지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 종목, F&F와 호텔 신라, 이마트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체질 개선이 됐는지 유통과 의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볼 곳은요. F&F 의류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건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네. MLB와 디스커버리의 이 네임밸류는 중국에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살아나는 시점과 함께 F&F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위에가 이제 매출액이고요. 밑에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잘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F&F가 주가가 잘 안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법인의 성장성,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인 쪽에서는요. 지금 실적이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크아웃 우려는 어느 정도 씻어낼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호재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호텔 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제 호텔 신라의 격을 내려서 모텔이라든지 그리고 더 내려가면 움집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주주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중국인 모멘텀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2023년이 잠깐 꺾여 있는데 2024년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영업 손실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에 따른 중국인 인바운드 효과가 면세와 숙박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단체 관광이 나온다면은 가장 먼저 매출이 찍히는 곳은 누가 봐도 증권가에서는 현재 면세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호텔 신라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3년 추정 영업이익을요, 1,670억 원으로 일단 잠깐 좀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미 2배는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또한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호텔 신라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마트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조조정을 좀 했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영전략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슬림화하고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4년에 영업이익을 3,470억 원으로 현재 2023년이 1,460억 원인데 2배 높게 일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마트는 지금 쿠팡과 현재 유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내
내에서 과연 쿠팡의 점유율을 이마트 신세계에서 얼마나 가져오는지 여부를 보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브리핑까지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끝나고는 어떤 이슈들, 어떤 공시들이 나왔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다음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 엔화는 원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870원대까지 밀렸다는 기사입니다.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엔화 매도는 계속 이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화 값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허브인 현대크레들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을 초청해서 제8회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연설에는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이면서 CEO였던 마크 레이버트가 맡았고요. 이 마크 레이버트는 현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장이면서 AI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현대차 그룹과 협업 중인 스타트업들이 피칭과 함께 부스를 열어서 기술과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진행했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HB솔루션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지난해 11월 1일에 맺었던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았는데요. 해지 금액은 145억이고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1,670억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 4차 양산사업 공급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해당 공시일로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의 한국알콜이 시간외에서 종가 대비 10%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알콜의 상한가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향후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풀이된 것으로 되고요. 투자 유치 소식이 있는 카프로가 또 코스피 3위에 5.98% 상승률로 랭킹됐습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기업 신시웨이가 코스닥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에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상황들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자,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아주 우리 증시가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을 보면서 물론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거 잠깐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밖에 없어요. 지금 모두가. 이 상승 흐름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더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요. 좀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미국은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조금씩 이제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 맞아요.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10월 26일 날 이제 한국은행 발표 자료가 있었어요. GDP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속보치가 또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는 그닥 좋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생산이
확대돼가지고 GDP가 높아져서 고용이 풍부하게 잘 되고 있고 실업률이 낮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게 좀 안 좋다라는 건 자산 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체감 경기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생산은 늘어서 고용은 좀 탄탄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자산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금리보다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경제가 좀 탄탄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충분히 지금의 반등은 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물어봐서 일단 우리 증시가 11월로 돌아서자마자 아주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 증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시기도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담아가야 할 시기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담아가야 될 시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담아가실 이제 자금 여력이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네. 왜냐면 이제 경제고통 지수가 좀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뭐 예금을 하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삶이 좀 퍽퍽한 상황이고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는 또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또 그 금리를 5.25에서 5.5 이렇게 또 하고 또 11월에도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증시만 레벨만 보면은 9월 달에는 뭐 코스닥이 한 8,9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월 달, 11월 달은 뭐 700까지 거의 막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레벨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의 이제 개인 창고에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려고 매도세를 좀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첫 번째 뉴스랑 엮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바로 엔화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닥을 또 뚫었다. 엔화값이 지금 2008년 이후로 최저치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그래서 일본 쪽이 좀 메리트가 큰 건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일본 쪽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매수하진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조금은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본 쪽으로 뭐 갈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왜 이제 엔화를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수출을 경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이제 수출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환율이 1,000원일 때 사는 아이폰 가격이랑 네. 환율이 1,500원일 때 사는 아이폰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차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맞아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구매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엔저가 계속해서 되면은 한국 수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엔저 현상이 나타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국내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저는 체력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제 수출 경합을 할 때 그동안 괜찮았던 이유는 원화도 같이 떨어지고 외화도 같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럼 뭐 상품 가격 비슷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값은 오르고 엔화는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혜를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제 수입해오는 물품들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이제 구매력이 좀 오른 거죠. 아,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구매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소부장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수입하는 부분은 소재 한 26%, 부품 33%, 장비가 한 14% 정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입하는 부품의 이제 좀 네. 가격들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수출 전반적으로 경합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수출 경합도가 높은 부분은 전자기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쪽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수출 경합도가 좀 가장 높은 부분이라서 네. 자동차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투자를 좀 안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현대는 엄청나게 전기차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사실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뭐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장비, 소부장 쪽이 좀 저렴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설비 투자 관련된, 뭐 장비 투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나 뉴스를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매크로, 현재 시장을 좀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엔저 현상에서 좀 수출 쪽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화의 상승, 하락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일단 주식 투자 포인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엔저 현상의 현대차, 자동차 그룹들이 일단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는 좀 다른 뉴스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름이 들어온 걸 보니까 로봇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AI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뉴스가 현재 현대차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 어쨌든 일단 수출 경합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기술력 차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엔저 현상이 지속됐는데 이번에 현대차 실적이 3분기 만에 뭐 영업이익이 뭐 11조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코스피에서 거의 뭐 탑급인데, 그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고, 확실히 이제 자동차에 반도체나 자율주행 기술이 붙으니까 좀 잘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 독일 이제 벤츠죠. 벤츠가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를 또 미국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차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독일 쪽 자동차가 좀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뭐 거의 40조 정도로 또 잡았더라고요. 현대차는 이제 3분기 만에 한 11조 정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자율주행 쪽이 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자율주행 차나 자동차가 잘 팔려야 삼성전자도 좋고 LG전자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전제품을 팔거나, 삼성은 가전제품과 반도체를 같이 팔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전장에 많이 들어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부품 쪽 수주 잔고가 거의 100조란 말이에요. 거기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차가 잘 팔려야 삼성도 좋고 LG도 좋구나, 이런 상황인데, 자율주행을 좀 기술 개발을 좀 올리겠다 해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근데 현대차 이야기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네. 유독 현대차와 기아만 안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엔저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나 이제 전체적인 소비 수준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이제 할부, 뭐 60개월 할부라든가 뭐 리스라든가 이런 건 다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비여력이 둔화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실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잘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주가는 또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긴축을 하면은 현대차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가 좀
있고 또 요번에 이제 IRA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뭐 광물 수출 통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멈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시장의 주도 플레이어가 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도 좀 보수적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의 조금 매수 여력이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라는 건 하반 경직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전반적인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은 물가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잡히는 물가에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매주 물가 잡기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점점 더 그대로 유지 혹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 때문인가요? 뭐 전쟁 때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 교란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생산물이 적어지면은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는데 반도체랑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 자체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5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3.8 이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금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살짝 퍽퍽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제 고통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물가를 좀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래에 또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중단시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좀 좋은 방향성의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을 보자면은 지금 물가를 좀 낮춘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물가를 잡는 게 하나하나가 사실 미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 네. 미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까요?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도 조금씩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래 이제 지금 저는 이 물가를 잡는다는 게 네.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거와 또 더불어서 금리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금리가 막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국 금리가 뭐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인상은 없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 환호로 랠리를 좀 달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인하는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시간이 지나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4%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제 관리를 또 자산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이 개인이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비싼 제품보다 좀 합리적인 소비를 좀 네.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뉴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부가 이제 알겠습니다. 물가 잡는 것 자체로는 좀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라는 뉴스는 사실 증시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에 네.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그래요? 무엇일까 그걸 네. 한번 여쭤봤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물가를 좀 잡는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추세인가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대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가능성이 있죠. 네, 이대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이 물가를 좀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상승하는 물가가 어떤 부분인지는 좀 잘 봐야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저는 유가도 좀 떨어졌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과열 경쟁에서
입장에서 뭐 소주의 주정값이 80원 올랐는데 소주 가격을 1,000원 올린다든가 네. 뭐 이러한 이제 과도한 뭐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단속한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좋은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네. 김장철 맞이해서 배추값 오르는 것도 크게 막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맞아요. 사과값도 많이 내려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뉴스는 채무 조정 관련된 소식입니다. 빚 못 갚아요. 올해 채무 조정 19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2004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증시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기사죠. 경기가 그냥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끌을 했던 부분에서 부작용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제를 볼 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GD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낮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뭐 자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지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뭐 인하가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래는 금리 전망도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또 틀릴 수가 있는 게 작년에는 분명히 이맘때쯤이면 금리를 인하하겠지라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나 꿈도 꾸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난 그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2024년도에 내릴 거야 했는데 이 상반기에 내릴 거야 했는데 또 이제는 하반기로 미뤄졌고 맞아요. 어떤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5년으로 보는 맞아요. 부분도 있어서 네. 이게 지금은 어쨌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다들 이제 소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GDP 요즘에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생산이 좀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심리적인 고통이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 GDP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면 소비랑 투자가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복지 수요라든가 빚 못 갚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엔 또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게 전체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각각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국가 전체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은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는 파이팅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한 거는 긴축 기조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미국이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증시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생각이 드니까 네. 앞으로 좀 반등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새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이야기,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없다 보니까 투자 여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흐름 이후에 혹시나 신용잔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증시는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위험이 현재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추세로 보면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고 네. 기업대출 관련된 부분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각자 개개인분들이 열심히 지금 좀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있는 예. 것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용잔고도 현재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전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매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뭐 물가라는 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랑 금리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론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이크론은 지금 중국 투자를 더 좀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로 보이는데 네. 미국의 눈치는 안 보는 걸까요? 어, 네.
일단은 지금 기사로 보면은 중국 상무부장님이 이제 마이크론 CEO분을 만나가지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뉴스인 게 원래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나 안 사. 이제 이런 맞아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제재를 서로 강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풀고 이제 화해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그쵸. 그와 관련돼서 정상회담 전에 이제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요즘에 미국과 중국은 그래도 으르렁대지 않고 좀 잘 친하게 지내는 듯한 뉴스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좋다. 네.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시작으로 에이펙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또 증시의 호재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공시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공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파크 시스템스, HB 솔루션, 현대로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있는데 매니저님 4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좀 딥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HB 솔루션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 계약 해지. 네, 아무래도 장비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투자 규모가 좀 요즘에는 또 약간 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의 하한가 같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장비 계약 해제가 갑작하게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장비 기업들이 투자 감소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이번 3분기 실적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실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HB 솔루션 앞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아니죠. 다음 주 스타워즈입니다. 김병진 매니저와 계속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성장주, 실적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주셨고요. 월요일장 코멘트는 주요 경제 일정 체크,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성장 주도형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주셨습니다. 먼저 다음 주 경제 일정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굵직한 거. 네. 앞전 코너에서 민소 앵커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거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럽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이 또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최되는데 한국 기업이 또 가서 발표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로 보면은 소닉스라는 기업이 또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삼성전자 AI 포럼, 그리고 미국 9월 달 무역 수지 등이 발표되니까요. 다음 주 월화 이슈를 보면 AI와 바이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이나 이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코멘트를 성장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어야 하면은 대부분 뭐 성장주로 수익 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요 근래에 랠리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주도 사실 뭐 HBM이라든가 뭐 GAA 성장 관련된 거고 2차 전지도 사실 막상 딱 생각을 해보면 성장 관련된 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성장 관련된 기업들 아닌가 또 아니면 실적 성장이 좀 동반된
부담되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뭐 내수주들은 주가가 요즘 안 좋은 부분이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1년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의 다음 주 우리가 주의할 것들, 체크 포인트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수익률 대결이 모두 끝났거든요. 순위와 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살펴볼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졌었습니다. 매일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했고요. 방송 다음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거나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했고요. 자,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10월 수익률 대결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위는 한 달 내내 1위를 지켰던 한규수 매니저가 7% 수익률 777입니다. 럭키세븐. 네, 7.77%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방어를 굉장히 잘하다가 오. 막판에 수익률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플러스 4.18% 보여주면서 2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이번 주 초반에도 마이너스 32%까지 갔었는데 약 20% 끌어올렸네요. 이번 주 마이너스 1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는 한 달 내내 거의 정말 똑같아요. 시큐레터가 12.5%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코스메카 코리아, 3위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11.11%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김병진 매니저님 포트에 반도체 종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오늘 막판 하루에 잘하면 한규수 매니저를 뒤집을 수 있겠는데? 라고 저희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진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 리뷰들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이번 달에 5종목을 편입했는데 네. 한 종목 빼고는 다 플러스예요. 네. 와, 그 전화 찬스로 했었던 네. 오스코텍을 제외하고는 네. 다 플러스. 네. 하필이면 또 전화 찬스로 했던 그죠. 시간에 상한가 갔었죠. 이거 그때. 없었다면 1등 제가 가능했겠어요. 시간에 상한가 간 날 전화 편입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시가가 높게 형성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폐해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샀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네. 시초가가 일단은 엄청나게 뭐 맞아요. 15% 높게 그래서. 형성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호재가 나오면은 흥분해요. 약간 네.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오스코텍의 뭐 기업 가치는 계속 우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대단하세요. 보면 솔브레인도 플러스 11%, 코스메카 코리아도 11%, 뭐 워닝 머티리얼즈 4%, 솔리드 2%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모두 플러스를 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자리하셨으니까 포트에 진짜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반도체 종목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주시고 10월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솔브레인 있죠?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위탁 수주를 많이 만든다. 자율주행용 그 차량용 칩 수주를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솔브레인의 시가격이 좀 많이 팔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이미 이제 시가총액이 좀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 좀 필요했고 진짜 이제 막판에는 공격도 좀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방어적인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워닝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기 좀 어려운 기업들이었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시장의 덩치가 무겁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죠. 등락률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나 뭐 솔브레인 뭐 둘 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계속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익률 대결 외에도 다음 달까지 이번 달 이제 11월 달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를 위한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지금 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어디를 보시나요? 네, 저는 바이오
바이오를 선정하고요. 제가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유럽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이 개최가 되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거기에서 이 파이프라인 발표를 하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죠? 종목명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온다라고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게 AI 신약으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발굴이 됐던 게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업에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신약 개발 비용을 80% 절감했고요. 시간은 63%나 절감했던 실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63억 건의 단백질 3차원 구조랑 화합물 빅데이터를 탑재를 했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합성생물학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잘 안 됐던 이유가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맞아요. 항상 있었는데 바이오의 이제 공학 기술 같은 것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합성생물학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나왔고 이 합성생물학이 커지면은 뭐 미생물이라든가 굉장히 작은 분자 단위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바이오의 실패 확률을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합성생물학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분자 동력학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나 약물 그리고 결합력, 최적 모드 같은 것을 예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후보 물질 가지고 이런 임상을 하면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네.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인 11,850원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좀 과감하게 높게 잡겠습니다. 18% 잡고요. 목표가 14,000원 잡고 손절가는 9,700원 이전 저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9,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김소연님 그리고 벨라루나님께서 김병진 매니저님 덕분에 수익권에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 많은 정보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더 많은 정보들은요. 월요일 오후 5시 너튜브에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제가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강력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저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좀 보면서 여기가 지금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좋으니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본에 대한 것,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네.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뭐 ROE를 보니까 한 3년 동안 자본 잠식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 최근에는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뭐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고 1,000억 넘는 기업들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거든요. 요즘 상장하는 기업들은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뭐 자본 문제는 뭐 상장 폐지나 그런 부분은 당분간 크게 걱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기술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기술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또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병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들어가시고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